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모든 형성의 제1의 기초, 제1의 기초, primary, foundation, 모든 형성의 모든 건물의 제1의 기초는 뭘까요? 왜 우리가 머릿돌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머릿돌. 모든 건물에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1의 기초가 있기 나름입니다. 1이 있고 난 다음에 2가 있고 3이 있고, 수학의 제1의 기초는 또 이렇게 점이든 선이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1의 기초, 모든 형성. 그러니까 나, 육신, 정신,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익숙하죠. 그 다음에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있고,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give and take로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형성의 제1의 기초, primary foundation. 자, 제1의 기초는 존재론적이다. 존재론적이다. ontology. 존재론적이다. 그러면 존재론적이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아니, 실존론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실존이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론적인. 이게 실존론적인. 지금 우리의 삶의 실존 삶의 그 현실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존재론적은 그 이전에 아주 최초의 상태. 이걸 ontology, 그 존재론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는 데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전부는 다 어떤 있었던 상태에서 뭐가 생겨난 게 아니라 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형성하는 신적 신비, 디바인, 포미, 미스테리, 형성하는 신적 신비에 의해서 다 이게 크리에이션, 창조된 겁니다. 무에서 크리에이션 된 겁니다.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어떤 있었던 실존적인 something, 어떤 거에서부터 이게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1의 기초는 존재론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뭐예요? 나도 존재론적. 이게 중요합니다. 존재론적인데 삶을 사는 거 보면은 존재론적으로 살지 못하고 실존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가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어떻게 되다 대학생이 됐는지 근본적으로 다 나의 존재의 의미부터 생각해서 하지를 않고 그냥 대학생으로서 막 삽니다. 공무원이 됐으면 내가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존재의 의미를 살려가면서 살아오다가 내가 공무원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됐으니까 내 공무원의 내 과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이걸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는 꼭 한번 되돌아봐야 될 나의 존재의 근거,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명석판명한 개념들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작되거나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우주와 인류의 한 형성적 체제가 가르칩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이론에 의해서 뭐가 돼요? 통제되거나 조작되거나 그 다음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론이 있어요. 만약에 그 프로이드의 이런 그 섹슈얼리즘이 있다. 아니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니체의 권력에 의지 이런 이론이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이 나왔다 그랬더라도 나의 존재론적 이런 존재의 의미는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보조적으로다가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이론이 나를 막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론이 나를 조작할 수도 없고 그 이론이 어떤 인간에 어떤 이론이 있다 그래도 그 이론이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이론도. 왜냐면 나는 존재론적이니까. 실존론적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변경도 시킬 수가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그러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를 어떤 학자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상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태어나는지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학자는 우주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을 갖다 막 컨트롤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게 하죠. 더더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좀 강하잖아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김정은에 이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컨트롤하고 그냥 이 인민들 다 지가 다 이해하는 듯이 막 그냥 조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나로 존중받는 거예요. 나의 나로 존중 안 받을 적에 그때 삶은 없는 것입니다. 직장 갔는데도 나의 나로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로 존중하지 않을 정도의 책임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금 잘못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온톨로지, 존재론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실존론적으로만 깨달아가지고 저는 저기 높은 자리, 사장 자리고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전무 자리, 부장 자리 이렇다 그래가지고 사장이 마음대로 막 그냥 이렇게 시키고 이러는 거 정당한 일을 시켰을 때는 관계없지만 부당하게 막 시키고 그럴 적에는 온톨로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도 군대에서 상사가 중사죠. 중사가 자기 아래급 중사 여성을 갖다 성추행해가지고 결국 죽이자. 이게 뭐냐? 온톨로지를 이해 못했어요. 지가 좀 계급 좀 높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 안에서 막 여성을 막 성추행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언톨로지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하고 같은 겁니다. 짐승하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걸 예를 들면 네 존재나 나 존재나 형성하는 시적 심리가 봤을 적에는 이퀄입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자기는 뭐 백인이라고 우월하는가, 자기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우월하는가, 자기는 지네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월하는가,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실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언톨로지, 존재론적으로다가는 어느 누구도 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핸디캡도 똑같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언톨로지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뭐예요? 형성적 지식. 형성적 지식.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formative indications. 이게 뭐냐면은 모든 형성의 기초는 존재론적이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그 우주와 인류의 한 형성적 지시다. 이게 형성적 지시는 누가 내릴 수 있느냐?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영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형성적 지시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그 언톨로지, 존재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형성적 지시는 이게 선형성적 지시입니다. 선형성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형성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존재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밖에 없습니다. 선형성적 지시는 우리의 형성적 책임을 비상적이게 되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거는 책임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책임성. 근데 무슨 책임이냐? 형성적 책임입니다. 이게 뭐냐? 이 존재론책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은 책임을 져야 돼요. 형성적으로. 이게 formative responsibility. 이것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형성적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이 책임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히틀러는 이 책임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세상에 여태까지 전쟁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 내지는 황제들이 있었는데, 네로는 형성적 책임을 졌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을 노예 부리듯이 했습니까? 형성적 책임을 안 진 겁니다. 나치즘, 파치즘 다 형성적 책임을 안 지킨 겁니다. 일본에는 형성적 책임을 지키지 않은 그 무관 출신의 막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진왜란도 일으켰고, 그 사람들이 청일전쟁도 일으켰고, 그 사람들이 너울전쟁도 일으켰고, 중일전쟁도 일으켰고, 태평양전쟁, 우리나라 한일합방, 이거는 형성 책임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가정에서도 부부가 형성 책임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각자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 나만 지금 열심히 살았고, 나만 이게 힘들게 일했고, 이런 거 따질 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남편을 위해서 형성적 책임을 지었고 자녀를 위해서 형성적 책임을 졌는지, 남편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똑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낮이가 아니고 네가 높고 내가 낮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그냥 눈치 볼 필요 없이 형성적 책임을
지켜 생활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상관이 있을 적에는 열심히 하는 척에다가 상관없으면 또 뺑지들 만게 이런 모습도 있다고 이게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국민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이게 막 너무나 과로에 지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도 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그러지 말고 형성적 책임, 포멀리로 리스폰시빌리티를 인간이라면 지켜나가는 것이 당당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의 도전들을 자유롭고도 현명하게 천착해 나갈 것을 정한다. 그렇지. 형성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이건 하나의 도전입니다. 챌린지예요. 도전이에요. 이 도전을 이제 자유롭고도 현명하게. 그렇구나. 자유롭고 현명하게. 그렇구나. 자유롭고도 아주 현명하게. free. 자,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형성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 소임을 하는 이것이 자유예요. 그 다음에 현명하게 wisely 현명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적 자유를 갖다가 지키지 못할 적에는 지혜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 참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지시예요.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지시. 포머티브 인디케이션을 내가 지켜나가는 책임, 리스폰시빌리티, 책임과 이 도전을 갖다가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프리, 자유와 지혜.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실존해서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것만 딱 지키면서 자기 자유롭게 이렇게 형성적 책임을 지키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인 것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삶 살아가려지 않고 어떻게 요령 있게 요렇게 살아가지고 봉급이나 좀 많이 받고 진급이나 좀 많이 내고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 앞에서 아주 당당하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이러한 근원적인 실을 이 책임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참자유는 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참자유는. 근데 참자유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자꾸 지생각으로다가 형성하는 신적 지배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생각으로다가 요령을 부리는 거예요. 지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형성적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자유롭게 진보적으로 개헌시켜 나가고 사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수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성을 위한 변화 불가능한 출발점들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건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형성적 의미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살다 보면 불공명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어떤
이건 뭐 속담도 아니고 참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음식점이 화재가 나면 오히려 더 부자가 된다는 말이 제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음식점이 화재가 나면 공명이니까 불공명이니까 불공명이죠. 일단은 불공명인데 여기에서 물러서지 말고 불공명적 요소를 공명적 요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공명적 요소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형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성적인 일입니다. 때때로 이런 일들은 사회적 압력이나 문화적 압력에 의해서 요구된다. 그렇죠. 사회적 압력이나 문화적 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 그 다음에 문화적 압력. 사회적 압력 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소셜 프레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자동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거리에서도 보통 5, 60 정도 이렇게 달렸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학교 앞에. 그러니까 학교 앞 통제 그 리미트 스피드가 30km예요. 그러면 30km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압력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키는 게 맞습니까? 안 지키는 게 맞습니까?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년기에서 노년기까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선형성의 이 신비에 대한 자신을 자유롭게 개방시키는 것은 우리의 소임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를 생각해야 돼요? 근원적인 소임.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취직을 했습니다. 학교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학교를 나와서 또 공무원, 이것도 공무원이지만 이거는 시청 공무원으로다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들어와가지고는 다른 거 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슈퍼마켓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러면 소임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사회적 소임은 바뀌었는데 근원적인 소임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근원적인 소임은 바로 선형성적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성적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어떤 도전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고 현명하게 살면서 모든 다가오는 불공명의 요소를 공명적으로다가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거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선형성적 지시를 주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의 이거는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성의 제1의 기초는 잊어버리고 매일 그 사장님이 시키는 제2의 기초 아니면 또 누가 자기보다 상관이 시키는 제3의 기초 어떤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을 갖다가 하는 상황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도 잘 따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더 근원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소임으로 바뀌더라도 제1의 나의 존재의 기초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